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계속 품고 계신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국가 부채, 인구 위기, 심지어는 지금이 IMF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후를 살아가는 시니어에게 경제 불안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을 팔지도 않고 공포를 부추기지도 않고 시니어 기준으로 아주 냉정하게 지금 한국 경제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망해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해도 되는 단계도 아닙니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이해하셔야 뉴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1. 경제가 진짜 위험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따로 있다. 우리는 과거에 진짜 경제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쇼크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공통된 신호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 현금 인출이 불안해진다. 기업이 하루아침에 줄줄이 무너진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는다. 이런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팍팍하고, 부담은 크지만, 은행이 멈췄습니까? 현금이 막혔습니까? 결제가 안 됩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공포 뉴스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질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붕괴가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 방에 무너지는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숨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그 압박의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환율, 금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니어를 누르고 있습니다. 산물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위기. 시니어에게 경제 위기의 얼굴은 주식 폭락이 아닙니다. 물가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물가는 평균입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실제로 쓰는 돈은 평균이 아닙니다. 약가, 병원비, 식료품, 난방비, 교통비. 이 항목들은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가 3% 올라도 시니어 체감은 10%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개인의 느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환율 잘 안 보이지만 생활을 때린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에는 좋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환율은 수출 뉴스가 아니라 생활비 뉴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재료가 오르고 결국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환율은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노후를 압박합니다. 오금리 시니어에게는 양날의 칼.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가 오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출 이자는 부담이고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경기 회복은 늦어집니다. 특히 자녀 세대의 경제가 흔들리면 그 부담은 결국 부모 세대에게도 돌아옵니다. 유클에서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붕괴 위기가 아니라 노후 세대를 조용히 압박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7시니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준 3가지.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공포를 유도하는가, 설명을 하는가. 둘째, 숫자만 말하는가, 생활을 말하는가. 셋째, 단기 자극인가, 구조 이야기인가. 이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의 뉴스는 걸러집니다. 8. 가장 위험한 건 불안해서 급해지는 것. 시니어에게 경제 불안보다 더 위험한 건 불안 때문에 서두르는 판단입니다. 급하게 투자하고 급하게 자산을 옮기고 검증 안 된 정보에 기대는 것. 이게
진짜 위기보다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괜찮다고 말하기엔 부담이 크고 망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필요한 태도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함입니다. 뉴스를 끊지 마십시오. 하지만 뉴스에 끌려다니지도 마십시오. 기준을 가지면 노후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